167페이지에 20번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수계소화 설비의 구성 부분인 성능시험배관에 대한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 지난 시간에 마지막에 성능시험배관하고 그다음에 기동용 수압개폐 장치를 했었으니까요. 1번 문제는 뭐 그냥 이렇게 그림을 그리면 돼요. 그죠? 소화펌프와 연관시켜 성능시험배관의 개통도를 그려라 라고 제가 이렇게 쭉 그렸죠. 우리 교재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그렸고요. 그 다음에 2번에 성능시험배관의 설치 목적을 써라. 뭐 우리 교재에 있는 거니까 설명 안 드리고요. 3번도 펌프의 어떠한 성능을 시험하기 위한 것인지 두 가지를 쓰세요 라고 했는데, 펌프의 성능은 두 가지를 만족해야 되죠. 그래서 최저운전 할 때 토출 압력은 전격 토출 압력의 140%를 초과하지 않아야 된다. 이하인지를 확인하는 거고, 그 다음 전격 토출량의 150%로 운전할 때 토출 압력은 전격 토출 압력의 65% 이상인지를 확인하는 거다. 실제는 성능시험 배관은 뭐만 실험하는 거예요? 성능시험 배관을 통해서는 150%에서 65%만 시험하는 거죠. 맞죠? 예. 그런데 두 가지를 쓰라고 하니까 이 사람 분위기는 그냥 펌프 성능을 물어보는 것 같으니까 두 가지를 쓴 거고, 실제는 성능시험 배관은 원래는 최저운전하기 위해서 얘를 만든 건 아니잖아. 그죠? 물을 흘려보내려고 만든 거고, 150%라는 게 있는데 두 가지를 쓰라고 했으니까 두 가지 쓴 거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4번에 펌프의 성능시험 방법을 쓰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요것 때문에 제가 이 문제를 푸는 거죠. 우리 제가 이제 일부러 좀 그림을 많이 썼습니다. 펌프가 있고, 흡입 측의 진공계, 토출 측의 압력계, 그 다음에 게이트 밸브, 체크 밸브, 요 사이에다가 성능시험 배관을 설치했죠. 그래서 그냥 일부러 V1, 우리가 주밸브라고 말하죠. V2, 개폐 밸브이겠죠. V3에는 유량 조절 밸브라고 말씀드렸잖아. 요 세 개 쭉 그렸죠, 이렇게. 자, 어제 여러분들이 이제 실무자인 분들은 많이 알고 있는 거고, 실무에 없는 분들은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에 대한 부분인데, 교재로 볼게요. 자, 교재 1번에 순서가 뭐예요? 주배관의 개폐 밸브를 잠근다. 일단, 자, 그냥 말로 그냥 쳐놓으면, 자, 일단은 얘를 잠궈야죠. 얘를 잠그고 성능 시험해야 돼. 잠근다. 두 번째는, 이따가 내가 이 펌프를 돌려가지고 물 이리 흘려보낼 거 아니야. 그죠? 예. 그렇잖아요? 예. 자, 그러기 전에 이제 우리가 일단은 충압펌프를 꺼놔야 되는 거야, 충압펌프를. 그래서 일단 충압펌프를 뭐라고 돼 있어요? 지금 우리가 실험하는 건 뭘 시험하는 거죠? 주펌프 성능 시험하는 거지, 충압펌프는 성능 시험하는 게 아니잖아. 그죠? 그래서 두 번째가 바로 뭐냐면, 충압펌프의 운전 선택 스위치를 수동 또는 정지 위치로 한다죠. 실무인 분들은 알고, 실무 없는 분들은 잘 몰라. 그래서 우리가 운전 선택 스위치가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자동 기동이라고 그랬고, 자동 기동의 경우에는 충압펌프도 자동으로 가 있고요, 주펌프도 자동으로 가 있죠. 그래야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2차 측의 압력이 작아지면 자동으로 펌프가 도는 거잖아. 그죠? 근데 지금은 우리는 어떻게 할 거야? 충압펌프를 돌릴 게 아니라 주펌프를 돌릴 거니까, 충압펌프를 수동으로 놓으면 어떻게 돼? 수동으로 놓으면 자동으로 안 돌아가는 거 아니에요. 그죠? 예, 수동으로 놓거나 아니면 자, 우리 딱 선택수는 3개야. 어때요? 자동, 수동, 정지. 그래서 정지해 놓으면 절대 펌프 안 돌아가죠. 수동으로 놓으면 수동으로만 돌릴 수 있는 거지. 선택 스위치를 자동으로 놓으면 2차 측의 압력에 따라 자동으로 도는 거죠. 근데 나는 충압펌프를 지금 돌릴 생각이 없으니까 그냥 정지해 놓거나 수동으로 놓으면 됩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뭐예요? 성능시험반의 개폐 밸브 V2와 V3를 개방한다. 자, 뭐부터 할 거예요? 지금 순서적으로 최저운전을 시험을 먼저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리고 흘려보내려고 하는 거지. 그러면 이 밸브를 잠그고 충압펌프 동작되지 않도록 하고 밸브 2개를 여는 거죠. 얘는 어떻게 돼? 완전히 열 것이고, 얘는 어때요? 적당히 열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지. 사실은 1번, 2번, 3번은 순서가 바뀌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어. 순서가 바뀌어도. 그래서 1, 2, 3번은 그냥 잊지 않고 요 앞에 하면 된다. 그죠? 순서는 없다라고 말하는 거고요. 자, 네 번째는 이제, 얘는 절대 순서는 지켜줘야 돼. 네 번째는 주펌프를 자동 또는 수동으로 기동합니다. 그죠? 예.
보통 한번 일반적으로 자동으로 한번 기동해 보고 싶은 마음이 있겠죠? 그럼 여기 이제 압력 챔버가 연결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압력 챔버가 지난번에 압력 챔버의 배수 밸브를 개방을 하는 거죠. 배수, 그럼 물이 빠져나오잖아. 그럼 압력이 작아지니까 어떻게 해야 돼, 이제? 펌프가 자동으로 돌겠죠. 원래는 충압 펌프가 돌아줘야 되는데 충압 펌프로 수동으로 해놨잖아. 아니면 정지를 해놨죠. 그러니까 주펌프가 동작되게 될 것이다. 그럼 동작되면 물이 이렇게 나가겠죠, 이렇게. 그래서 여기는 유량 조절 밸브를 적당히 조절해가지고 유량계의 눈금이 펌프 명판에 있는 전격 토출량의 150%가 되는지를 보죠. 그때 이 압력계를 읽어주는 거잖아. 실험했죠? 그때 이 압력계의 눈금이 얼마? 65% 이상인지를 확인한다라고 돼 있죠. 그럼 했죠? 네. 그 다음에 이제 뭡니까? 펌프를 끄고 다시 이제 이 밸브를 잠그는 거야. 잠그고 펌프를 돌려요. 그럼 뭐가 되는 거야, 이제? 최절 운전이 되는 거고 압력계의 눈금을 읽어주면 되는 거죠. 두 개 다 받잖아. 150%였을 때 압력계 받고 밸브 잠가놓고 압력계 받죠. 끝났죠? 원래대로 해놔야 되잖아. 원래대로 어떻게? 잠가놓고 그 다음에 V완 열고 그 다음에 주펌프랑 충압펌프랑 어떻게? 운전 선택 스위치를 자동으로 놓으면 되겠다라고 말하는 것이겠죠. 예. 기계는 좀 쉬워요, 내용이. 왜? 밸브 열고 닫고 하는 거니까 대충 감이 오는 거잖아. 그죠? 그래서 펌프 성능 시험하는 방법을 어떻게 하나요? 뭐 순서는 없어요. 원래는 뭐부터 해도 돼요? 두 가지는 하긴 해야 되는데 먼저 최절운전부터 해도 돼. 최절운전부터. 예. 최절운전은 얘만 잠그면 최절운전이 되는 거잖아. 근데 두 번째 어떻게 하는 거야, 이제? 얘를 열면서 말한 것처럼 150%에서 65% 되는지를 확인하면 되는 것이겠죠. 그죠? 근데 여기서는 지금 150%부터 하는 걸로 했기 때문에 뭐 상관없어요. 뭐부터 해도. 자, 뭐 성능시험 방법 한 번씩 나오기도 하는 거니까 보시고요. 그 다음에 21번에 압력 챔버의 공기를 교체하기 위한 조작 과정을 순서대로 쓰시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게 압력 챔버죠? 압력 챔버. 뭐 이게 실제는 어떻게 생겼겠어요? 여기가 이렇게 있고 체크 밸브가 있고 펌프가 여기 있어줘야 되는 거잖아, 그죠? 그래서 압력 챔버는 다시 말해 기동용 수압개폐 장치의 압력 챔버는 주밸브 2차 측에 연결시켜 놔야 됩니다라고 했던 것이었잖아. 제가 지난번에 그릴 때 어떻게 그렸나요? 이 그림이 좀 헷갈리게 그려놨어. 보통 제가 지난번에 그렸을 때는 이렇게 해가지고 배수 밸브가 여기 있었던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 밸브가 여기 있었던 거잖아. 이 밸브랑 같은 밸브죠. 그 다음에 요 밸브는 요 밸브예요. 그래서 배수관 이렇게 써 있으니까 요건 배수 밸브고 요거는 뭐야? 주배관과 연결되는 연결 밸브고 얘는 뭐예요? 안전 밸브겠죠. 그죠? 네. 그래서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는 원래 공기를 채우기 위해서 설치한 것인데 공기가 얼마나 채워졌는지는 모르겠다. 근데 처음에 내가 채웠던 것보다는 공기가 많이 배출될 수도 있고 아예 없을 수도 있다. 그럼 생각날 때마다 공기를 채워놔야 된다라고 했었죠. 예, 공기를 채우는 방법을 어떻게 하셔야 돼요? 라고 말하는 거죠. 이것도 순서는 뭐 바뀔 상관이 없는데 맨 먼저 뭐 해야 돼 이제? 자, 내가 조금 있다가 이걸로 보면 요 밸브를 열어야 돼. 이 밸브를. 이 밸브를 열면 물이 나가겠죠. 물이 나가면 어떻게 해야 돼? 자, 먼저 이제 여기 있는 것만 할 거니까 요 밸브를 다 잠궈야 돼. 이 밸브를 개방하면 여기 있는 물이 괜히 쓸데없이 딸려 들어오잖아. 이 밸브를 잠가 놓고 이 밸브를 열어야 돼요. 그러면 여기에 압력이 작아지니까 압력 스위치가 동작이 돼 가지고 충압 펌프가 돌겠죠. 우리 충압 펌프를 아직까지는 돌릴 생각은 없어. 그냥 나는 여기에 공기만 많이 채우려고 하는 거니까 순서는 딱히 없지만 맨 먼저 뭐부터 해야 돼? 충압 펌프, 주펌프, 그 다음 예비 펌프가 있다. 예비 펌프에 운전 선택 스위치를 물이 빠지면 펌프가 자동으로 도니까 자동으로 하면 안 되겠죠. 수동이나 정지로 놓으면 되는 거야. 그러면 여기 압력이 낮아지더라도 펌프는 자동으로 안 돌아. 지금은 항상 자동으로 돼 있을 거 아니에요. 자동에 있는 걸 어떻게? 수동이나 정지 상태로 충압 펌프, 주펌프, 예비 펌프를 놓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 밸브를 개방할 거예요. 그런데 여기 물이 들어오면 안 되니까 이 밸브를 잠근다. 이 밸브를 연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물이 그냥 우리가 잘 설명했는데 여기에 내가 불투명해 가지고 안 보였는데 여기에 공기가 이만큼의 공기가 있었어.
그럼 요 밸브를 열면 쫙 밀어내지, 이렇게. 물이 쫙 세게 나옵니다. 세게 나와요. 그죠? 예. 그러더라도 공기는 더 들어가줘야 되니까 이 안전 밸브가 번호가 지금 V1인가 그런 것 같은데 V3네. 그죠? 예. V1, V2, V3죠? V3를 손으로 이렇게 살짝 열면 공기가 들어가요. 그래서 이 밸브를 개방을 하고 이 밸브를 손으로 들어주면 공기가 빨려 들어가죠. 물이 쫙 빠져요. 물이 다 빠지면 여기에 이제 전체가 뭐만 채워져? 공기만 가득 채워지는 거죠. 이때가 공기가 가장 많은 거잖아. 맞나요? 예. 그렇게 채웠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돼? 안전 밸브를 놓으면 돼. 놓으면 다시 딱 닫혀. 그리고 이 배수 밸브를 잠그고 이 밸브를 열어. 그럼 어떻게 돼요, 이제? 물이 쭉 밀고 들어가겠지만 아까 처음보다는 공기가 좀 더 많이 채워질 수 있겠죠. 뭐 그런 겁니다. 어렵진 않아요. 그죠? 우리 항상 원상태, 아까 성능 시험을 할 때에도 여기 공기 채울 때에도 맨 먼저 해야 될 거는 뭐야? 펌프가 동작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요거 공기 채울 때는 모든 펌프가 동작이 안 돼야 되는 것이고, 아까 성능 시험을 할 때에는 어차피 충압 펌프는 성능 시험 안 할 거니까 충압 펌프가 동작은 안 돼야 되고, 만약에 먼저 첫 번째 주 펌프를 먼저 성능 시험 한번 해야 되고, 그 다음 예비가 있다면 그때는 주 펌프를 꺼놓고 뭐도 해야 돼? 이제 예비도 동작 시험을 한번 해야지. 성능 시험 성능 시험 한번 해야 되는 거지. 그죠? 그렇게 여러분들이 정리하면 된다. 그죠? 네. 자, 우리 교재 순서대로. 저렇게 배수원하고 흡수원이 연결되어 있어도 상관이 없어요? 이거요? 예. 아무런 문제 없지. 뭐 상관없잖아. 그죠? V1하고 V2가 실집 라인 연결되어 있어요? 예, 근데 보통은 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는데 출제자가 그림을 이렇게 그려놓으니까 더 헷갈리긴 헷갈려, 사실은. 보통 우리는 이렇게 생겼거든. 그죠? 하지만 이렇게 그려도 별 문제는 없는 거지. 왜? 평소에 이 밸브는 잠가놓고 이 밸브를 개방을 하니까 물이 이렇게 올라가는 거나 중간으로 들어가나 똑같은 거 아니냐, 이런 얘기지. 그죠? 예, 그러니까 현재는 문제는 없는데 그림을 이렇게 그려놓으니까 순간 헷갈리긴 해. 예, 근데 보통 이렇게 생기긴 했죠. 그죠? 예. 자, 됐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교재를 볼게요. 다시 이제. 예. 지난번에 어디까지 갔냐면은, 자, 154페이지를 할 차례입니다. 154페이지. 예. 자, 12항 할 차례죠? 예. 수온의 수위가 펌프보다 낮은 위치에 있는 가압송수 장치에는 다음 기준에 따른 물올림 장치를 설치한다. 자, 이걸 다른 말로 뭐라 그랬었죠? 펌프가 높다라는 이야기잖아요. 그죠? 우리가 부압 흡입 방식이라고 했었죠. 뭐라고 한다고? 우리가 늘 그림을 그리는 거는 펌프가 높잖아. 그걸 우리가 뭐라고 그래? 부압 흡입 방식이라고 합니다. 근데 실제는 어떻다? 실제는 수조의 수면보다 펌프가 낮은 게 일반적인 거죠. 이렇게. 예. 모든 시험 문제는 펌프가 위에 있었잖아. 위에 있는 걸 뭐라고 그래? 부압 흡입 방식이라고 말하고, 보통 실무에는 이렇게 생겼잖아요. 수면보다 낮죠. 얘는 뭐라고 말해? 정압 흡입 방식이라고 말한다. 흡입을 할 때, 뭐 필기 때 많이 했는데, 흡입을 할 때 펌프가 높으면 얘는 진공이 되는 거잖아. 마이너스가 되는 것이고, 펌프가 낮으면 흡입을 할 때도 압력이 대기압보다 큰 플러스가 되는 거잖아. 플러스가 되는 거. 그래서 간단하게 말하면 펌프가 높은 거를 부압 흡입 방식이라고 말하고, 펌프가 낮은 거를 정압 흡입 방식이라고 말하고, 그냥 말로 하면 수면보다 펌프가 높아요, 펌프가 낮아요라고 말할 수도 있는 거고. 그죠? 예. 뭐 문제는 어떻게 나올지 모르는데 법에서는 그냥 풀어서 말했죠. 펌프가 높은 경우에 뭐 설치해 줘야 돼요? 항상 필기 때 했던 것처럼 여기 있는 원심 펌프에는 항상 물이 채워져 있어야 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혹시 누수가 생기더라도 물은 물탱크 계속 공급을 해줘야 됩니다라고 했었죠. 전체를 다 볼 때 뭐라고 했었어요? 다 볼 때 물올림 장치. 아까 우리 펌프 자동으로 돌리는 걸 전체 뭐라 했어요? 기동용 수압개폐 장치. 기동용 수압개폐 장치에는 여러 가지 어떤 그 부속물로 이루어져 있었잖아요. 얘도 뭐지? 전체로 다 보면 얘는 물올림 장치. 그 다음에 하나하나를 보게 되면 또 다른 이름으로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그죠? 우리 교재에 있는 거 그대로 써놨습니다.
자, 162페이지에 한 1번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자, 1번 문제가 뭐예요? 수온이 펌프보다 높은 위치에 있는 경우 어떠한 설비가 필요 없게 되는데 이때 필요 없는 것 세 가지를 써라. 자, 얘는 지금 뭐를 말하는 거죠? 수온이 펌프보다 높다. 이거죠, 지금. 수온이 펌프보다 높은 거잖아. 우리 다른 말로 뭐라 그래? 정화보입 방식. 말씀드린 것처럼 법을 만드는 사람은 이거라고 해서 법을 만든 거야. 이거이기 때문에 얘가 필요했던 거죠. 펌프가 낮으면 뭐가 필요 없다 그랬죠? 세 가지가 필요 없다 그랬죠. 지금 말하는 뭐가 필요 없어? 물올림 장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가 진공이 아니기 때문에 흡입 측에 진공기 연성기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물이 이렇게 갈 일이 없기 때문에 후트 밸브를 설치할 필요가 없습니다. 세 가지였었죠. 화재 안전 기준은 펌프가 높다고 했기 때문에 후트 밸브 필요하고 연성계 진공계 필요하고 물올림 장치 필요하다고 이야기했지만 실무에 가면 그런 게 없다. 왜? 거의 다 정압으로 돼 있기 때문에 후트 밸브도 없어도 되고 진공기 연성기 없어도 되고 물올림 장치 없어도 됩니다라고 말하는 것이었죠. 지금 물올림 장치를 설명하다 보니까 1번 문제를 푸는 거죠. 세 가지가 필요하지 않아요. 이렇게 보고 있어요. 자, 됐고요. 그 다음에는 고가수조에 자연 낙차를 이용하는 방식 나와 있네요. 그죠? 1항에 고가수조의 자연 낙차 수두 산출식. 모르는 분? 아무도 없을 거야. 그죠? 고가수조. 우리는 주로 가압송수 장치가 뭐라고 말했나요? 뭐 대부분 펌프를 사용하니까 펌프를 이야기했는데 가압송수 장치라고 말하면 여기 수조에서 얼마만큼의 낙차가 나와 가지고 노즐에서 규정 방사 압력인 옥내소화전 0.17메가파스칼 이상이 돼야 됩니다. 라는 거죠. 그랬을 때 얘를 뭐라고 말해? 고가수도라고 말하는 것이고, 압력이 안 나오면 옥상수도라고 이야기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가압송수 장치니까 압력이 나와줘야 돼요. 고가수조입니다. 고가수조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낙차가 얼마여야 되느냐. 펌프에서는 말해서 전량정이 얼마가 돼야 돼요 였던 거라면 고가수는 낙차가 얼마여야 됩니까?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죠? 이거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여기도 아래에도 만약에 소화전 이렇게 있다. 아래층에도. 그러면 아래층은 일반적으로 볼 필요가 없어. 압력이 제일 작은 것은 펌프일 때에도 가장 높은 층의 말단위 압력이 제일 작고, 고가수도라고 하더라도 가장 높은 층의 끝에 압력이 제일 작기 때문에 여기서만 0.17메가파스칼이 나오면 다른 곳에서는 당연히 나옵니다 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라고 말했던 거죠. 여기서 0.17이 나오기 위해서는 낙차가 얼마여야 돼요? 라고 말하고 있는 거잖아. 그죠? 필기 때 하셨잖아. 자, 그래서 이제 필요한 낙차 H는 H의 1, H의 2, 17m다 이렇게 쓰고 있죠. 그죠? H의 1 보통 뭐라고 그랬어요? 출발점에서부터 출발 여기 출발하죠? 어디? 압력이 제일 작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 앵글 밸브까지의 마찰 손실 수두. H2는 호스에서 발생하는 마찰 손실 수두. 그리고 플러스 얼마? 0.17메가파스칼은 17m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17m. 그래서 이 세 개를 더해주면 됩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자, 그렇게 보시는 거죠. 자, 문제 한번 간단하게 볼까요? 30번 문제. 30번 문제. 왔다 갔다 하겠습니다. 172페이지에 있네요. 그죠? 뭐, 어렵진 않아요. 그냥 쭉쭉 읽어보면서. 최상층에 설치된 옥내소화전 설비의 노즐 방수 압력을 측정한 결과 0.3메가파스칼이었다면 고가수조의 설치 높이는 몇 미터 이상이 되어야 하는가? 단 배관 및 호스 등에 발생한 전체 마찰 손실 수두는 5m이고 가압송수 장치는 고가수도 방식으로 한다. 기타 조건은 무시합니다. 결국 뭘 물어본 거죠? 설치 높이를 물어본 거죠? 뭐 말은 정확하지 않지만 어디서부터 설치 높이겠어요? 가장 압력이 작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 여기에서부터 설치 높이라는 거는 여기까지 높이가 아니라 시작점의 높이를 말하는 거예요. 항상 시작점의 높이. 여기까지 높이가 얼마가 돼야 됩니까? 라는 거죠. 식은 이 식입니다. 근데 아까 우리는 어떻게 했어요?
우리는 더하기는 뭐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어. 법에서는 얘를 뭐야? 배관 및 부속물의 마찰 손실, 호스 마찰 손실 이렇게 말했지만 때에 따라서는 얘를 나눌 수 있죠. 배관 손실, 부속물 손실 하나 더 필요하네. 그러면 호스 손실 이렇게 들어갈 수도 있죠. 지금은 어떻게 돼 있어요? 배관하고 부속물하고 합해서 주어진 거죠. 그죠? 어쨌든 따로따로일 수도 있고 합할 수도 있고 더 풀해질 수도 있다는 이야기야. 근데 여기서는 이 두 개를 묶어서 이야기를 했네. 묶은 게 얼마죠? 묶은 게 5m예요. 5m. 5m고 우리는 아무런 말이 없으면 최소 기준인 0.17MPa를 넣으려고 했는데 얼마라고 되어 있나요? 0.3MPa이 나온다고 했어요. 17이 아니라 얼마야? 30m가 된다라고 말하는 거지. 우리 항상 문제 풀 때 조심해야 되는 게 아무런 말이 없으면 기준 방사 압력 들어가줘야 되고 어떤 압력이 나오면 그 압력 들어가주면 됩니다라고 하는 거죠. 뭐 당연한 거죠. 그죠? 예. 이거는 지난번에 말씀드린 거로 치면 더 이상 볼 것도 없어. 여러분들 공부할 양이 많기 때문에 이걸 나중에 또 봐야지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어. 근데 자꾸 불안해서 또 보게 돼. 그만큼 시간만 좀 보내는 경우가 있겠죠. 과감하게 이거 시험장과 생각이 안 나는 사람은 없을 거니까 지난번에 제가 말했던 것을 그 방법을 한다 그러면 그냥 빗금 쳐놓으면 되는 거지. 예. 31번. 옥내 소화전을 위한 고가수도를 설치하려고 한다. 호스의 마찰 손실 압력 0.078MPa. 배관의 총 마찰 손실 압력이 0.025MPa일 때 고가수조와 최고의 방수구까지의 최소 수직 높이는 얼마인가? 똑같은 거죠. 그죠? 자, 뭐 순서는 없어요. 근데 순서를 한다 그러면 우리는 보통 일반적으로 배관 및 부속물을 먼저 보잖아요. 0.025MPa이니까 수두로 치면 100배죠? 2.5m. 호스 마찰 손실 0.078MPa 곱하기 100 하면 7.8m. 자, 그 다음에 이 값이 원래 뭐지 이게? 17m로 하라는 거예요? 원래는 17m 이상으로 하라는 거예요. 이상으로 하라고. 0.17MPa 이상이 돼야 돼요 라고 하는데 우리는 항상 최소값을 집어넣고 나서 구하는 거니까 그래서 얘도 그냥 17m를 집어넣으면 돼요. 얻어진 값이 얼마예요? 27.3m죠? 27.3m가 원래는 뭐야? 최소값이지. 원래 그냥 물어봤으면 27.3m 이상이라고 쓰는 게 원래가 정확한 말이야, 원래. 얘랑 얘랑은 딱 문제에서 얼마라고 했죠? 얘는 얼마야? 0.17MPa로 딱 하라는 게 아니라 그거보다 적으면 안 됩니다. 크면 문제 없는 거죠. 그럼 이상이 원래 맞고 요 이상 때문에 여기에도 이상이라고 쓰는 게 원래가 맞다라는 거예요. 원래 개념은 딱 그렇게 들어가는 거고 그럼 답을 쓸 때는 보통 이상을 여러분들이 쓰고 싶지 않다고 하더라고. 안 써도 되긴 돼. 근데 여기서는 당연히 안 써도 돼. 왜? 최소라고 물어봤잖아. 최소. 최소 얼마예요? 최소는 27.3. 물론 이상이라고 썼다고 해서 틀렸다고 하지는 않을 거야. 그래서 왜 최소라고 했을까를 생각하시면 돼. 그죠? 예. 원래 여러분들이 좀 공부를 제대로 좀 하시려 하면은 꼭 뒤에 어떤 건 정확하게 이렇게 딱 나오는 값도 있고 이상도 있고 이하도 있어요. 근데 그게 생각하기 여러분들 싫어하는 것 같더라고. 그러니까 꼭 제가 쓰라고 하면은 꼭 써야 돼요 라고 말하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여기서는 이상이라고 써도 되는데 최소라고 했기 때문에 굳이 쓸 필요까지는 없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지. 예. 됐습니다. 뭐 쉽게 풀려요 문제가. 예. 자, 다시 앞으로 넘어가서 자, 그 다음에 압력수조. 뭐 따로 설명할 내용 없죠? 압력수조. 예. 역시 마찬가지. 압력수조도 마찬가지예요. 압력수조도 펌프랑 똑같은 거죠. 자, 여기서 출발하는 거예요. 출발. 얼마로 출발해야 됩니까? 그죠? 예. P는 P1 플러스 P2 플러스 P3 플러스 0.17MPa. 이렇게, 그죠? 예. 자, 펌프일 때는 여기다 압력의 단위를 수두로 집어넣은 거고, 여기는 똑같은 의미인데, 단위를 압력의 단위, 메가파스칼로 넣은 거랑 밖에 차이가 없다라는 거죠. 똑같아요. 출발점이 여기에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압력이 여기가 제일 작을 것 같아. 앵글 밸브까지의 마찰 손실 압력이 몇 미터냐가 아니라 몇 메가파스칼이냐.
호스 손실이 몇 미터가 아니라 몇 메가파스칼이냐. 그 다음에 낙차가 항상 우리는 시작점과 끝점의 낙차만 알면 되는 거. 요거 중간 과정 중요하지 않아요. 이 낙차가 몇 미터냐. 50미터라고 했다. 50미터는 얼마에는 0.5 메가파스칼 맞나요? 네. 그리고 여기도 얼마? 0.17 메가파스칼. 이것이 만약 얼마로 나왔다면 0.65 메가파스칼에 나왔다면 얘는 뭐지? 아까 밖에서 말한 것처럼 필요 압력, 출발 압력 똑같은 말이었죠. 펌프랑 여기서 0.65 메가파스칼로 출발하면 압력이 이만큼 작아지고 이만큼 작아지고 이만큼 작아지고 얼마가 남아? 0.17이 남습니다 라는 말과 똑같은 거죠. 그죠? 0.17 이상이 남아야 되기 때문에 원래는 여기다가도 이상을 써도 쓰는 게 원래가 맞지. 맞죠? 0.17 메가파스칼 딱 나오라고 그랬나? 그 이상 나오라고 했잖아. 그러면 여기는 이상이라고 쓰면 안 되지. 딱 그 값 나온 거야. 계산하는 값이. 요게 이상이니까 얘도 이상이라고 쓴다라는 거죠. 그죠? 물론 최소 물어보면 얘도 0.17이고 최소 물어보니까 얘도 그러면 이렇게 될 수 있겠지만 그냥 물어보면 이상을 쓰는 게 원래가 맞다라고 말하는 거잖아. 그죠? 똑같은 거죠. 그죠? 필요한 낙차, 필요한 압력, 펌프는 필요한 양정 이렇게 우리 정리했다 그랬었죠. 우리 항상 일반적으로 구하는 거는 필요한 값을 구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었잖아요. 자, 됐고. 그 다음에 4번에 배관입니다. 배관. 뭐 늘 똑같은 이야기죠? 그냥 교재에 있는 거. 자, 우리 옥내소화전 설비에 배관이 있는데, 배관 내 사용 압력이 1.2 메가파스칼 미만인 경우에는 4가지 배관 중에 1가지 쓰면 됩니다. 모르는 분 아무도 없어요. 그죠? 배관용 탄소관관, 이음매 없는 구리 및 구리 합금관, 배관용 스테인리스 관관 또는 일반 배관용 스테인리스 관관, 덕타일 주철관 이 4가지 중에 1가지를 쓰면 됩니다. 물론 우리가 주로 쓰는 거는 배관용 탄소관관을 쓰겠지만 화재안전 기준에는 나머지 3가지도 가능합니다라고 했던 거고. 자, 배관 내 사용 압력이 1.2 메가파스칼 이상인 경우에는 압력 배관용 탄소관관, 배관용 아크 용접 탄소관관 둘 중에 하나를 쓰면 됩니다. 주로 쓰는 거는 압력 배관 탄소관관을 쓰게 되겠죠. 필기 때 하셨지만 압력 배관 탄소관관을 쓴다 하면 이제 그 다음에 뭐가 있어야 돼 이제 스케줄 수를 계산해 가지고 압력 배관용 탄소관관 중에 스케줄 수 얼마라고까지 원래 해줘야 되는데 그냥 문제에서 그냥 이렇게만 물어보면 이렇게밖에 쓸 수가 없습니다 라고 했었죠. 다 똑같잖아. 모든 수교설비 배관의 종류는. 그죠? 그게 157페이지에 나와 있는 거고, 참고사항에 보니까 뭐도 있어요? 소방용 합성 수지 배관을 설치할 수 있는 경우. 그죠? 배관을 지하에 매설하는 경우. 다른 부분과 내화 구조로 구획된 덕트 또는 피트의 내부에 설치하는 경우. 천정과 반자를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로 설치하고 그 내부에 습식으로 배관을 설치하는 경우라면 그냥 합성수지 배관 하면 큰일 나고요. 걔는 PVC 배관이니까 소방용 합성수지 배관. 다른 말로 뭐라고 그래요? PVC 앞에다가 C를 하나 더 붙이면 얘가 소방용 합성수지 배관이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네. 자, 어디에 설치할 수 있습니다. 맨날 나오는 이야기잖아요, 얘도. 그죠? 네. 아무래도 합성수지 배관이니까 PVC 배관을 좀 개량한 거긴 한 거지만 조금 무리가 있겠죠. 그래서 어디에 매설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어디 직접 불꽃과 접하지 않는다고 하는 그런 부분에 설치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암기하셔야 되겠죠. 그죠? 네, 다 동일하니까. 자, 나머지는 됐고요. 네, 그 다음에 5번 볼게요. 5번 맨 아래에. 자, 배관의 구경이죠? 그냥 안 읽고 바로 볼게요. 여러분 아시는 거니까. 옥내소화전 배관의 종류는 아까 좀 전에 봤고, 종류는. 이제 배관은 구경이 얼마 해줘야 돼요? 2하고 2를 비교해서 그 중에 큰 구경으로 하셔야 됩니다. 라는 거죠. 큰 구경으로. 아시는 것처럼 첫 번째가 뭐죠? 유속이 4m/s 이하가 될 수 있는 구경. 그죠? 유속이 4m/s가 될 수 있는 구경 이상. 그 말이 그 말이잖아. 법에는 지금 위에 거로 나와 있는 것 같은데
이 말과 이 말과 여기에 이하가 들어가면 여기는 아무 말도 안 쓰는 거죠. 여기 아무 말도 안 쓰면 이상이 돼. 그 말이 그 말이잖아. 그죠? 유속이 얼마가 돼야 돼? 4m/s보다 빠르면 안 돼요. 라는 거잖아. 빠르면 안 돼요. 가장 빠른 유속은 얼마야? 4m/s까지는 가능합니다. 라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죠? 주배관 중 수직배관은 50mm, 가지배관은 40mm 이상이 돼야 됩니다. 라고 했던 거고. 그런데 호스릴 옥내소화전의 경우에는 얘보다 2개 작아요. 50보다 작으면 40, 40보다 작으면 32, 32 이상으로 해야 되고, 얘도 2개 작죠. 40보다 작으면 32, 32보다 작으면 25니까. 그래서 그냥 옥내소화전이면 50, 40, 호스릴이면 30, 25 이상이 돼야 됩니다. 라고 했던 거죠. 자, 때에 따라 내가 이렇게 구했더니, 수직배관을 구했더니 얼마가 나왔어? 40mm가 나왔어. 그리고 문제에서 뭐라고 한다고? 최소 구경 얼마입니까? 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40이 아니라 50으로 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야. 작기는 40이 작지만 지금 작은 걸 물어보는 게 아니라 법의 규정에 맞는 걸 물어보는 거지. 1, 2 중에 큰 구경, 그러니까 얘도 만족해야 된다라는 거지. 모두 만족하려면 큰 것이어야지 만족한다라는 거잖아. 그죠? 그래서 비교를 해야 됩니다라고 했던 거죠. 이거 모르는 분 없어요. 자, 문제가 또 있죠. 자, 그래서 이제 문제 풀기 전에 한번 계산식을 한번 볼게요. 어쨌든 요거는 우리가 그냥 2번은 우리가 암기만 하면 되는 거야. 수직배관이에요. 최소 50. 가지배관입니다. 최소 40은 돼야 됩니다. 옥내소화전으로. 호스릴 그러면 따로 암기를 해야 되는 거고. 자, 그럼 우리 계산을 볼게, 계산. 자, 그럼 우리가 이제 구경을 구하라고 했죠? 자, 우리가 유량, 유속에 대한 관계식은 최정유량은 단면적에다가 유속을 곱하는 겁니다. 라고 했던 거고요. 우리는 지금 내가 뭐를 몰라요? 구경을 모르는 거죠. 그럼 풀었으면 어떻게 돼? 유량 Q는 4분의 파이 D의 2승의 유속입니다. 라고 하는 거잖아요. 자, 나는 얘를 알고 있고 얘를 알고 있어요. 얘는 어디야? 이따 문제 나오겠죠. 배관을 흐르는 유량이 얼마입니까? 유속은 말이 없으면 4m/s를 집어넣으면 되겠죠. 미지수는 직경 D만 내가 모르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직경의 2승은 어떻게 되는 거죠? 파이 U분의 4Q라는 식이 됩니다. 라는 거잖아. 근데 나는 직경의 2승을 구하는 게 아니라 직경을 구하는 거죠. 그럼 전체를 다 2분의 1승 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직경은 어떻게 돼? 루트 씌워주면 됩니다. 라는 거잖아. 그죠? 그러면 루트, 앞으로 옥내소화전 구경 구하세요. 그러면 유도할 필요 전혀 없잖아. 이게 최종식이니까. 직경 T는 루트, 파이, 유속이 혹시 있으면 그거 써주고 없으면 화재한 유기를 써야 되겠죠? 4m/s 유량. 단위는 뭐로 써야 돼, 이제? 여기서는 단위가 뭐로 나와요? 미터죠? 미터? 맞죠? 미터로 나오고. 요 단위는 미터/s이고, 요 단위는 큐빅미터/s가. 요거는 단위가 딱 맞는 식이지. 단위가 맞는 식. 그죠? 단위가 맞기 때문에 앞에 어떤 상수값을 쓰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잖아. 그죠? 자, 이거 모르는 분 없어요. 그죠? 계속 나올 거니까. 자, 문제 풀어볼게요. 171페이지. 171페이지. 27번, 28번, 29번. 똑같은 형태의 문제입니다. 27번 문제. 유량 650L/min를 통과시키는 옥내소화전 배관에 한 개 유속을 4m/s라고 하면 급수간의 구경을 선정하시오. 단 급수간의 구경은 25에서부터 100mm 중에서 골라라 이런 말이겠죠. 자, 바로 들어갑니다. 그죠? 자, 직경띠. 우리가 이제 이게 답 쓰는 요령이라 했었죠? 이거 다 쓸 필요 있나 없나요? 없다 그랬죠? 다 쓰면 이거 보는 사람도 피곤해. 사실 책점하는 사람도. 그래서 바로 우리 그 교재에 나와 있는 게 가장 일반적인 모범 답안이라고 보신다고 말씀드렸죠? 식 설명 그냥 그 D는 바로 들어가요. 천천히 볼게요. 루트 파이 곱하기 4m/s
분의 4. Q는 뭐야, 지금? 단위가 뭐죠? 이렇게 들어가야 되죠. 예. 1분은 60초. 그 다음 650리터는 0.65 큐빅미터잖아. 그죠? 그래서 거기 있는 것처럼 60분의 0.65. 그러면 쭉 나오고 숫자가 0.0587미터가 나왔죠. 그러므로 밀리미터로 하려고 그러면 58.7mm. 자, 정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얘가 58.7mm일 때 유리량이 분당 650리터가 흘러가면 유속이 얼마가 되는 거야? 4m/s가 되는 거죠. 4m/s보다 빠르면 안 되죠. 그래서 딱 요거는 4m/s가 되는 거고, 이거보다 크면 유속은 낮아지는 거잖아. 그래서 여기다가 이상이라고 써줘야 되는 거죠. 왜 이상이야? 여기 이하니까. 이게 이하니까 얘가 이상이 돼야 된다고 말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게 답이 아니죠. 뭐예요? 고르라고 했잖아. 고르라고. 그러니까 만약에 거기 지금 문제의 두 번째 줄에 단서 조건이 없었으면 이게 답이야, 그냥. 어떤 사람은 68.7mm가 답이고, 어떤 사람은 그러므로 이런 백은 없잖아, 이거죠? 없잖아. 65잖아. 이렇게 쓸 수 있다라는 거죠. 다 맞아. 다 맞아. 근데 이 문제는 이게 답이야. 왜? 고르라고 했잖아, 그 안에서. 그러니까 그런 말이 없었으면 얘도 맞고 얘도 맞아요. 얘도 맞아요. 어떤 사람은 이거 이상이라고 말하면 되지 뭘 그 65라고 말해. 그런데 우리는 어떤 사람은 이런 배관이 없으니까 그냥 실제 있는 배관을 쓰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다 맞다, 이렇게 다 맞다. 근데 여기서는 65mm가 맞는 거죠. 왜? 그렇게 문제에서 제시했잖아. 그 중에서 고르라고 했으니까. 그죠? 65mm. 28번. 옥내 소화전이 각 층당 한 개씩 설치된 설비에서 펌프 토출축 주배관의 구경은 몇 밀리미터인가? 유속은 4m/s, 연결 송수관과 방수구는 연결되지 않음이라고 되어 있죠. 이 말이 뭔 말인지 아시겠죠? 자, 천천히 볼게요. 층당 소화전이 한 개래요. 그리고 주배관의 구경 구하랍니다. 유속은 4m/s 다 주어졌네요. 자, D는 루트 파이 4m/s 분의 4, 130L/min죠? 그러니까 130L는 0.13 큐빅미터, 1분은 60초. 그랬더니 0.026m가 나왔어요. 그러면 26mm인 거죠. 그렇다고 26mm라고 쓰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죠. 왜? 뭐랑 비교해 줘야 돼? 두 가지를 모두 만족해 줘. 이 문제 옥내 소화전 설비 문제잖아. 그럼 얼마나 돼야 돼? 수직이라고 하면 50과 비교하고, 가지라고 하면 40과 비교해 줘야 되겠죠. 그래서 풀이 과정에 보니까 얘는 주배관을 물어봤으니까 주배관은요 수직배관을 물어본 것 같다라고 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러므로 얼마야? 50mm 이상입니다라고 쓰라, 이런 말이죠. 29번도 마찬가지예요. 계산을 했더니 얼마가 나왔어요? 0.089m가 나왔어요. 89mm입니다. 근데 이 문제는 그 아래에서 구하라고 하는 거야. A로 답을 하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89mm는 어떻게 되는 거죠? 100A가 되는 거네. 그죠? 80A는 81mm 밖에 안 되잖아. 그래서 89mm 이상이 돼야 되니까 고르라고 하면 100A가 답입니다라고 한다, 이런 말이죠. 뭐 이런 문제 못 푸는 사람은 없어요. 그죠? 그래서 됐습니다. 그 다음에 참고사항을 볼게요. 158페이지. 자, 개폐 표시형 밸브를 설치하여야 하는 부분. 다시. 자, 파랑을 볼게요. 바로 그 위에. 자, 급수배관에 설치되어 급수를 차단할 수 있는 개폐 밸브는 개폐 표시형으로 해야 된다. 이 경우 펌프의 흡입측 배관에는 버터플라이 밸브 외의 개폐 표시형 밸브를 설치해줘야 됩니다. 라고 되어 있죠? 자, 그 말입니다. 자, 법에서는 이렇게 말했고요. 실제 그럼 우리가 급수배관에 설치되는 개폐 밸브는 어디냐라고 말하는 거죠. 자, 간단하게 한번 그려볼게요. 그 다음에 실제는 여기 충화 펌프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일반적으로는. 그죠? 네.
그 다음에 때에 따라 예비 펌프도 있을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송수구도 있을 수 있겠죠. 밸브가 없으면 원래 없는 게 정상인데 다른 설비랑 겸용하는 경우에는 설치할 수 있잖아, 그죠? 예, 원래 없는 게 정상이에요. 근데 있으면 또 있을 수 있는 거죠. 예. 자, 이 경우에는 본데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해 말씀드렸죠. 충압 펌프랑 주펌프랑 예비 펌프랑 세 가지가 있는데 이 중에 가압 송수 장치는 뭐가 가압 송수 장치가 아니에요. 충압 펌프는 가압 송수 아니라 그랬었죠.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봤을 때 이거 똑같아. 충압 펌프의 요 배관은 충압 펌프가 가압 송수 장치가 아니기 때문에 이 배관은 급수 배관이 아니야. 급수 배관이 아니야. 그래가지고 우리 교재에 보면 첫 번째 1번이 뭐죠? 주펌프 및 예비 펌프에 흡입측 배관에 설치된 개폐 밸브라고 했죠. 자, 흡입측에는 가만히 보니까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죠. 그러면 우리가 이 흡입측 세 가지가 전부 다 해야 되는데 왜 충압 펌프를 뺐을까요? 충압 펌프는 가압 송수 장치가 아니기 때문에 뭐가 아니다? 급수 배관이 아니라고 말하는 거야. 그래서 나중에 이제 우리가 혹시 여기서도 이제 점검업체에 근무하시는 분 계실 수 있어요. 점검업체. 그러면 당연히 우리 입장에서는 얘도 개폐 표시형 밸브를 설치하라고 말할 것 같은데 얘는 지적하면 안 돼. 얘는 아니어도 되니까. 그래서 흡입측에 요 두 가지가 개폐 표시형 밸브여야 되고, 그 다음에 요 주밸브는 주하고 예비가 함께 쓰는 거죠. 그래서 우리 거기 보면 두 번째는 이제 뭐야? 주펌프만 이야기해. 예비는 말하지 않잖아요. 흡입측에는 밸브 두 개가 다 필요하다라는 거. 흡입측에는. 토출측에는 요 밸브 하나만 가지고 쓴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거는 그냥 주밸브 거라고 말하면 되겠죠. 주밸브의 2차 측이라고 말하면 되고, 그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옥상 수조 또는 고가 수조 요거. 그 다음에 뭐죠? 송수구. 원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만약에 있다면 개폐 표시형으로 하셔야 됩니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죠? 네. 자, 실제 법에는 그냥 급수 배관에 설치되는 거라고 말했는데 실제적으로는 정확히 알아야 될 필요가 있겠다. 그죠? 이거랑은 뭐다? 급수 배관이 아니기 때문에 개폐 표시형 밸브가 없어도 된다 이러니까 다 돼 있긴 돼 있어. 원래 다 가면. 그런데 아니라고 해도 하라고 할 수는 없다라는 이야기죠. 대부분 다 돼 있는데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나머지는 뭐 됐고요. 뭐 설명 다 안 해도 되죠? 그 다음에 참고사항에 보니까 161페이지에 방수구 설치 제외 대상, 그죠? 냉고발 야식인가요? 이거 많이 나왔죠, 시험에서. 옥내 소화전을 설치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옥내 소화전을 설치하는데 방수구를 여기다 설치하지 마세요라고 말하는 거죠. 방수구가 뭐야? 앵글 밸브를 설치하지 마세요라고 하는 거죠. 냉고발 야식 다 아실 거예요. 다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 6번에 수원 및 가압 송수 장치의 펌프의 겸용. 옥내 소화전 설비, 스프링클러 설비, 간이 스프링클러 설비, 화재 조기 진압용 스프링클러 설비, 물분무 소화 설비, 포소화 설비 및 옥외 소화전 설비를 동일 특정 소방 대상물에 설치하고, 이 말은 뭐죠? 다 설치했다라는 거예요? 아니죠? 왜 우리가 이게 다 읽은 게 다 수계소화 설비잖아요. 수계소화 설비 중에 두 가지를 함께 설치했다라는 겁니다. 어떤 건물 안에 가장 많은 게 뭐야? 옥내 소화전하고 스프링클러 설비가 함께 설치가 돼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두 개 이상이 설치가 돼 있다. 어떤 건물에 수계소화 설비가 두 개 이상 함께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라고 하는 거죠. 1항에 하고 수원을 겸용으로 하는 경우 수원의 저수량은 각 소화 설비에 필요한 저수량을 합한 양 이상이 되도록 해야 된다. 여러분들 아마 그때 말씀 살짝 드렸던 것 같아. 그죠? 우리가 수조는 옥내 소화전 설비 전용으로 해줘야 돼요 라고 말씀드렸고요. 다른 설비랑 겸용할 때는
다른 설비의 후트 밸브나 흡수구가 위에 있어줘야 되라고 말씀드렸죠. 그럼 보나마나 얘가 뭐야? 소화설비용이다라고 하고 얘는 소화설비용이 아니라는 거지. 그죠? 그러면 만약에 말씀드린 것처럼 얘가 옥내 소화전하고 스프링클러 설비를 함께 쓰고 있는 수조야, 이게. 그러면 옥내는 여기고 스프링은 어디에 돼, 스프링은? 스프링도 같은 높이에다 해줘야 돼, 이렇게. 모든 소화설비는 다 똑같은 소화설비야. 뭐가 우선권이 없어. 그러면 이렇게 해서 얘는 옥내로 가고 얘는 스프링으로 가요. 그 다음에 얘는 전혀 일반용 수조에, 일반용 흡수구예요 라고 말하는 거야. 확실한 건 소화설비용은 무조건 아래, 일반용은 무조건 위에 가능하죠. 그리고 나서 이제 같은 소화설비용은 무조건 어때요? 항상 같은 높이여야 되는 거야. 같은 높이여야 돼.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뭐를 확보해야 돼? 유효수량을 확보해 줘야 됩니다 라고 했었죠. 그럼 유효수량 어떻게 구한다 그랬었나요? 옥내 소화전에서 필요한 유효수량을 구하고 스프링에서 필요한 유효수량을 구해가지고 당연히 합한 양 이상이 돼야 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겠죠. 옥내가 유효해야 돼요? 스프링이 유효해야 돼? 이런 말 없어요. 소화설비용은 다 똑같은 높이로 해야 돼. 그죠? 네. 만약 여기 하나가 더 있어. 물분무가 있어. 물분무도 여기다 같은 높이로 해야 돼. 대신 여기 저장하는 양은 이제 옥내, 스프링, 물분무까지 합한 양 이상을 하셔야 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 이야기입니다. 그죠? 네. 그게 원칙입니다. 다만 이건 안 나올 것 같은데, 다만 이들 소화설비 중 고정식 소화설비가 2개 이상 설치되어 있고 그 소화설비가 설치된 부분이 방화벽과 방화문으로 구획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 고정식 소화설비에 필요한 저수량 중 최대의 것 이상으로 할 수 있다. 자, 우리는 이걸 그대로 암기할 수 있는 건 아니고 그냥 분위기만 본다고 했었죠? 원칙은 그냥 합한 양으로 하시면 돼요 라는 거고요. 단서가 붙으면 뭐야? 다만 이들 소화설비 중 2개 이상이 고정식 소화설비가 2개 이상. 필기 때 많이 했어요. 그죠? 자, 우리 가장 일반적인 거 뭐라 했었지? 스프링클러 설비하고 옥내 소화전 설비가 하나의 건물에 같이 있어요. 그러면 당연히 우리는 수조를 원칙적으로 보면 스프링 수조 따로, 옥내 따로 하면 얼마나 좋아. 근데 그렇게 하는 데는 아무도 없죠. 그냥 수조를 함께 겸용으로 합니다. 그럼 당연히 합한 양 이상이 되면 되는 거야. 그런데 고정식 소화 설비가 2개 이상 설치가 되어 있다는 말이 뭐예요? 옥내하고 스프링 중에 스프링은 뭐죠? 고정식이고 옥내는 고정식이 아닌 거죠. 왜? 고정식이라는 뜻이 뭐라고 되어 있어 거기 지금? 고정식 소화설비 바로 뒤에 가로하고 펌프, 배관과 소화수 또는 소화약재를 최종 방출하는 방출구가 고정된 설비를 말한다. 고정식이라는 것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시작에서부터 저 끝까지 맨 마지막에 물을 방출하는 방출까지 고정이 돼야 된다는 거지. 그럼 옥내는 어디까지는 고정이 되어 있어요? 앵글 밸브까지는 고정이 되어 있는데 최종적으로 나오는 노즐은 이동할 수 있다는 거죠. 스프링은 헤드까지 고정이 되는 거잖아. 얘는 시작부터 끝까지 고정이고 얘는 시작부터 끝은 고정이 아니라는 거지. 그러면 옥내 소화전은 고정이 아니고 스프링은 고정입니다. 고정 설비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합한 거죠. 근데 이런 경우 있어. 스프링과 옥내와 물분무 설비가 3개가 설치가 되어 있어. 그러면 고정, 얘도 고정이죠. 3개 설비 중에 고정식이 2개가 있다라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해줘야 돼 이제? 따로 구하고 최대량으로 할 수 있다. 아직은 아니지. 고정식 설비가 2개가 설치가 되고 또 뭐가 필요해? 각 소화 설비가 설치된 부분이 방화문, 방화벽으로 확실히 구획이 되어 있다라는 이야기죠. 네? 그러면 방화 구획이 된 거니까 여기서 발생된 화재가 이리 화재 확산이 안 되고 화재 확산이 안 되기 때문에 동시에 화재 발생할 일은 없다. 그 중에 제일 많은 게 스프링이라면 요것만 저장하면 되는 거 아니냐. 왜? 1, 2 화재가 전파가 안 될 건데 뭐하러 여기까지 저장하냐 이런 얘기죠. 그죠? 그래서 뭐 우리한테 이걸 쓰라고 하진 않는데 어쨌든 간에 우리 그냥 합한 양이 일반적인 이야기고요. 만약에 최대량으로 하려고 하면은 말이 길어지겠죠. 그죠? 3가지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 이렇게
그럼 우리는 고정식 2개네. 그리고 각 소화 설비가 설치된 부분이 방화 구역이 되려면 뭐로 방화 구역해야 돼? 방화문, 내화 구조의 벽이죠 원래. 그러니까 방화문, 방화벽으로 구역이 되어 있다고 하면 그때는 분위기가 보니까 최대량으로 하는 분위기네요 라고 보시면 돼요. 마찬가지겠죠. 펌프를 겸용으로 하는 경우 펌프의 토출량은 각 소화설비에 해당하는 토출량을 합한량 이상으로 한다. 자, 우리는 현실적으로 보면 수조는 겸용으로 많이 합니다. 수조는. 펌프는 겸용으로 하는 거는 극히 없어요. 따로따로 해. 펌프는. 네, 그래서 보통은 옥내소화전 설비 펌프, 스프링클러 설비 펌프 이렇게 따로따로 하니까 각각 자기가 담당하는 어떤 양정과 유량만 만족하면 되는 거야. 일반적으로는. 그런데 얘도 겸용할 수 있는 거죠. 지장이 없으면. 그래서 내가 이거를 겸용을 하는 거야. 겸용을. 그래서 여기는 옥내소화전 이렇게 분기가 되고 여기서는 스프링이 이렇게 분기가 되고 뭐 이럴 수도 있는 거잖아. 그죠? 네.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줘야 돼요, 이제? 역시 마찬가지로 옥내소화전에 필요한 토출량과 스프링에서 필요한 토출량을 따로따로 구하는 게 첫 번째. 두 번째는 이제 구해놓고 이걸 최대량으로 할 거냐, 합한걸로 할 거냐. 역시 뭐예요? 합한량으로 한다. 합한량으로. 이거랑 똑같은 거지, 수원이랑. 그죠? 근데 또 뒤에 또 뭐가 나와? 근데 옥내, 스프링, 물분무 이 펌프 하나를 가지고 3개를 겸용하고 있는 거야. 그런데 고정식이 2개 이상 있잖아요. 그리고 각 설비가 설치된 부분이 방화문, 방화벽으로 구역이 되어 있으면 그거 역시 뭘로 할 수 있다? 최대량으로 할 수 있다. 자, 근데 이렇게 보면 돼. 우리는 펌프를 구하면 2가지를 구하는 거죠. 무엇과 무엇을 구해요? 양정과 유량을 구하는 거잖아. 양정과 유량을. 그죠? 그럼 내가 만약에 봤을 때 옥내소화전하고 스프링클러 설비로 했어요. 그러면 일단은 유량은 어떻게 구해? 스프링에서 필요한 유량에다가 옥내에서 필요한 유량을 따로따로 구하는데 합하면 되는 거죠. 합한량 이상으로 하는 거니까. 자, 그 이번에는 이제는 그럼 양정은 어떻게 해? 양정은 스프링클러 설비에서 구한 H1, H2, 10m하고 옥내소화전 설비의 경우에 H1, H2, H3, 17m하고 2개를 따로따로 일단 구해봐야 되는 거죠. 구해봤어. 구했더니 얘가 얼마나 하냐면 65m가 나왔고 얼마나 하냐면 68m가 나왔어. 이런 경우에는 양정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양정은 법에는 말이 없어요. 지금 우리는 뭘 봤냐면 수원 합해줘야 됩니다, 유량 합해줘야 됩니다는 나온 건데 양정은 법에 말이 없죠. 이거는 합해줘야 돼. 어떻게 해줘야 돼요? 합하면 큰일 나는 거죠. 이거는 요걸로 하면 됩니다 라는 거야. 큰 걸로 하면 됩니다. 말이 없어. 말이 없지만 법에 말이 없지만 당연한 이야기로 합했다가 압력이 너무나 크게 나오잖아. 그러면 큰 걸로 하면 만약에 68로 하면 옥내는 17m가 나오겠죠. 다른 말로 하면 스프링은 65로 하면 10m가 나오는데 68로 출발하면 13m가 나오겠지. 이론적으로. 그럼 법 만족하는 거잖아. 10m 이상이 돼야 되는 거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는 실제 펌프 설치하려고 2가지를 꼭 알아야 되는데 유량은 합한다. 하지만 양정은 분명히 계산해 줘야 되긴 하는데 합하는 게 아니라 최대량으로 합니다 라고 보는 거였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요. 이론 끝나고 이제 문제를 쭉 풀어 볼게요. 22번 문제를 풀 텐데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